여기가 너무 흉해서 아,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막 커튼 이렇게 달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 그렇죠. 다행이다. 되는 게 어딘가요? 네, 이러면은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뭐 오늘 날씨가 안 좋아 황사야 뭐 이랬는데 근데 무슨 황사야 날씨만 좋고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아 우리 집 유리창이 그랬구나. 안녕하세요. 아파트 유리창 청소 전문업체 퍼스트케어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에 다녀왔는데요. 영상 앞부분에 보셨던 것처럼 보통의 먼지가 그냥 일반적으로 쌓여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손으로 비벼도 아무런 반응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물때가 엄청 두껍게 자리 잡혀서 창문 모두에 뒤덮여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는 방충망을 이동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그냥 옆으로 밀기만 했는데 창틀이 휘어져 있어서 방충망이 이탈하는 상황도 나오기 때문인데요. 먼저 작업 시작 전에 아무리 구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샘플 작업을 한번 실시를 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생각한 다음에 시작하게 됩니다. 실내 유리창면은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었지만 외부 유리창은 거의 손이 닿지도 않고 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오랫동안 놔두다 보니까 오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번 아파트 유리창 청소 현장 고객님도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 이게 정말 될까? 하는 생각으로 반신반의한 상태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난간부터 샤시까지 전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다 보니까 결국 고객님께서도 처음에는 샤시를 교체를 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하셨고 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도 솔직히 적지 않기 때문에 먼저 청소를 먼저 맡겨보자는 생각으로 저희를 한번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는 단순히 그냥 보이는 오염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유리 표면에 굳어있는 오염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같은 물때라고 하더라도 얇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고착되어서 두껍게 오염이 생성되어 있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작업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현장은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거칠게 느껴질 정도로 표면이 단단하게 엄청 많이 눌러붙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강하게 약품을 사용해서 닦아내 주는 것보다는 조금씩 반응을 시켜서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유리창이 단순히 더러운 상태를 넘어서 빛 자체를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햇빛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어딘가 탁하게 퍼지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색감도 많이 흐려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리의 투명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표면에 쌓인 오염이 빛을 분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중간중간 계속 확인하면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난간과 유리창 사이가 매우 좁다는 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현장에서는 제 손이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좁기 때문에 양면 닦기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구축 아파트 창문은 단순하게 방치된 오염의 문제도 있지만 구조와 상태에서 작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이번 현장처럼 샤시가 움직이는데 어려운 창문 같은 경우에는 창틀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움직일 때마다 최대한 많은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작업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오염의 반응이 훨씬 느리고 보통의 일정 수준의 물때는 약품을 도포하면 반응이 바로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이번 현장은 반응 속도가 상당히 느렸습니다. 그만큼 오염이 오래되고 단단하게 굳어있다는 의미인데요. 또 하나의 특징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방치된 기간이 길다 보니까
다른 세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튄 시멘트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때문에 유리 전용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충분히 세정제를 발라준 후에 전부 밀어내주면 말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단계별 과정이 점차 진행되면서 변화가 이제 눈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이기만 했던 유리창이 점점 되살아나면서 창 밖의 나무색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너무 좋아서 점점 밝게 보이는 순간들 때문에 실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만 같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면 체감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이번 아파트 유리창 청소 현장은 전체적으로 오염의 두께도 두꺼웠지만 구조적인 제약까지 함께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생각보다 더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한 구간씩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얗게 막혀있던 시야가 정리되면서 멀리 있는 건물과 하늘이 점점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현장은 특히 전망이 좋은 구조라서 유리 상태가 개선되면서 공간 자체의 분위기와 체감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베란다는 빨래나 분리수거의 공간처럼 창고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소를 마치고 나면 그동안 방치되었던 공간이라는 느낌에서 벗어나 빛이 잘 들어오는 훨씬 쾌적한 공간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 청소가 끝난 후에 방충망 청소도 함께 진행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현장은 방충망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망도 망이지만 틀 자체도 틀어져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서 먼지뿐만 아니라 미세한 오염들이 망 사이사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방충망은 단순히 그냥 세게 문지른다고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이 늘어나거나 찢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는 힘을 최대한 빼고 먼지를 먼저 불려주는 방식으로 천천히 진행해 드렸는데요. 방충망 청소에서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세게 닦느냐가 아니라 오염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하느냐입니다. 세정제를 최대한 가볍게 도포를 하고 먼지나 오염을 먼저 부드럽게 거품에 불려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쓸어내서 걸레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좀 닦아주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여러 번 나눠서 정리해주는 그런 방식들이 방충망의 수명과 청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른 현장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